네, 안녕하세요. 원격 직무 연수 맞춤형 학습편 하이러닝을 통한 학생 맞춤형 설계 1차 시 맡은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교사 허영주입니다. 자, 먼저 퀴즈로 한번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어머머, 여기까지 문제 없는데? 어머 세상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현재까지 문제 없어요. 지금 이 짐을 들고 오는 이 사람 어머머머머머, 이 짐을 들고 오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떠한 역량이 부족한가요? 초성 퀴즈입니다. 땡땡 활용 역량, 디귿 기역 활용 역량입니다. 네, 선생님들 정답은요? 맞습니다. 도구 활용 역량입니다. 자, 저 리어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저걸 뭐처럼 생각하죠? 맞아요. 도구가 아닌 짐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짐이 돼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요, 저 짐처럼 쓰고 있는 저 도구를 효과적으로 쓰고요. 이렇게요. 같은 리어카라도 이 리어카와 함께라면 펄펄 날아다닐 수 있게, 우리의 교육적 생산성을 올릴 수 있게, 효율성을 올릴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이러닝이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학생 맞춤형 수업을 설계하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 학습 내용은요, 1번 하이러닝 소개 및 로그인 방법, 2번 하이러닝 활용 학생 맞춤형 수업 설계, 3번 하이러닝 활용 학생 맞춤형 수업 실천입니다. 먼저 1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이러닝을 소개해주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경기도 교육청에 있는 영상인데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학생과는 더 가까워지고 수업은 더 풍성해질 수 없을까? 경기도 교육청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이라면 가능합니다. 맞춤형 AI는 클릭 한 번으로 쉽고 편리하게 수업 설계를 돕고 학생과 함께 볼 수 있는 통합 학습창으로 교사와 학생은 더 가까워집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올바른 태도로 학습에 참여하고 학습 결과와 맞춤형 콘텐츠로 배움은 더 풍성해집니다.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온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언제 어디서나 즐겁게 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청 하이러닝 플랫폼이 함께합니다. 교사와 학생은 더 가깝게, 배움은 더 풍성하게. 네, 하이러닝을 굉장히 짧지만 효과적으로 보여준 영상인데요. 저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이러닝은요, 목표는 AI를 활용한 교사학습 혁신으로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전은요, 교사와 학생은 더 가깝게, 배움은 더 풍성하게가 비전입니다. 하이러닝의 하이는 하이러닝, 참여학습도 되고요, 하이러닝, 성장학습도 되고요, 하이브리드 러닝, 융합학습도 됩니다. 참여학습, 성장학습, 융합학습이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학생 맞춤형 교육의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AI와 EBS 컨텐츠 기반으로 학생에게 맞춤형 컨텐츠를 추천해 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AI 진단 기능도 있고요. 맞춤형이란 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이 실현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두 번째 기능으로는요, 편리한 교수학습 설계입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위한 거죠? 맞아요, 교사를 위한 거예요. 교재, 영상, 문제 등 컨텐츠를 자동 추천해 주고요. 심지어 공유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결 관리, 게시판과 같은 LMS 기능도 잘 되어 있고요. 챗봇과 학급 운영 도구와 같은 간단하면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툴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형 교실 수업 환경인데 이거는 교사와 학생 둘 다 해당됩니다. 교사와 학생이 상호 소통 가능한 통합수창. 와, 정말 좋아요. 통합수창은 정말 학생들의 실시간 참여 현황을
실시간 관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수업 자료를 뚝딱뚝딱 바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형 수업을 지원하는 클래스보드를 활용한다면 미래형 교실 수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지요. 하이러닝 같은 경우는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으니까요. 언제나 학생들에게 크롬 브라우저에 접속하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이러닝 사이트입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hi.go2.go.kr을 누르시면 되고요. 이 로그인 화면을 저와 함께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학생 로그인 있고요. 교사 로그인 있고요. 학부모 로그인 있고요. 그 아래 와 교육 디지털 원패스라고 하는 새로운 게 또 있네요. 총 이 4가지를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볼 건데요. 먼저 학생 로그인입니다. 학생 로그인 시에는 학생이 입력해야 되는 내용은요. 먼저 학교, 그리고 학년 반 번호, 그리고 비밀번호입니다. 초기 비밀번호는 교사에게 물어봐서 설정을 해야 되고요. 이 비밀번호를 치고 초기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면 무조건 학생이 비밀번호를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학생들은 매번 이렇게 불편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을 귀찮아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디지털 원패스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한번 아이디와 비번을 만들어 놓으면요. 실제로 교육 디지털 원패스를 통해서 아이디 비번만 치고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실까요? 학생이 한번 학교, 학년반 번호, 그리고 비밀번호를 치고 한 번만 접속을 하면요. 이렇게 디지털 원패스를 활성화하라는 문구가 뜹니다. 연동을 해볼까요? 여기서 학생을 클릭해야겠죠. 당연히 아이디 비번이 없으니까 현재는요. 회원가입을 하고요. 전체 동의하고 만 14세 미만이면 미만, 이상이면 이상을 체크해 주시고요. 동의함까지 눌러줍니다. 확인. 여기에서 이제 학교명, 여기에서 기관명, 학교명을 검색해 줍니다. 그리고 이름, 생년월일, 연도, 과정, 학년, 그리고 세부적으로 계열, 학과, 법정 대리인이 동의했는지 여부, 그리고 법정 대리인의 생년월일까지 입력하면 맞습니다. 회원가입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맞아요. 아이디와 비번을 가지고 교육 디지털 원패스로 손쉽게 로그인을 가능합니다. 교육 디지털 원패스가 실제로 도입이 된 것은 굉장히 뜻깊은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2024년 7월에 나온 교육 디지털 원패스 운영계획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요. 교육 디지털 원패스라는 것은 결국 학생과 교직원이 하나의 아이디로 원패스를 하는 거죠. 교육 관련 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걸 말해요. 나이스 학적 정보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정보 공유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교육 서비스, AI 디지털 교과서를 포함한 각종 교사학습 플랫폼, 하이러닝까지 학생 학적 변동, 교직원 인사 발령이 실시간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이지요. 우리 하이러닝은요, 유일하게 경기도 교육청만이 지금 현재 타시도와 다르게 디지털 원패스가 도입이 되어 있어요. 즉,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교육 디지털 원패스가 모든 현재 2024년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든 AI 관련 교수학습 플랫폼이 있는 게 아니라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이러닝에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은 로그인을 하면요. 뭐 로그인이든 아니면 교육 디지털 원패스든 로그인을 하면요. 이렇게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합니다. 교사가 준 초기 비밀번호를 이렇게 자신이 직접 변경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죠. 비밀번호를 변경하면요. 빠반! 네, 한 번 다시 밖으로 튕깁니다. 왜냐하면 그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치고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교명부터 해서 변경된 번호로 검색을 하면요. 이와 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와, 신기하겠네요. 최초로 로그인, 첫 번째 로그인 할 때는 이렇게 디지털 서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디지털 서약인지 볼까요? 네, 온라인 공간에서 바른 언어부터 해가지고 아이들이 지켜야 될, 디지털 공간에서 지켜야 될 서약문을 아이들이 직접 네, 동의합니다를 클릭하게 만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이 온라인상에서 사이버 불링이나 아니면 특정한 좀 더 비교육적 행동을 했을 때 아이들에게
너가 이미 디지털 사역을 통해서 동의했잖니? 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자, 이제 교사 로그인 가볼게요. 교사 로그인 시 교사가 입력해야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휴대폰 인증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귀찮았었어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는요, 실제로 맞아요. 학교에서 관리자가 관리자 사이트를 통해서 생성해 주는 것이고요. 인증번호는요, 개인 휴대폰을 통해서 인증번호를 받은 다음에 로그인하는 방식이에요. 아이들의 학습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하이러닝이기 때문에 마치 교과 특기 사항을 적을 때 우리가 맞아요. 인증을 2차 인증까지 하듯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의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많이 불편함을 느끼셨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을 놓고 수업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자, 그것 때문에 이렇게 교육 디지털 원패스가 들어왔습니다. 교사는요, 이렇게 인증서, 나이스 아이디와 나이스 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이 손쉽게 가능합니다. 한번 영상을 볼게요. 먼저 일반 로그인을 통해서 일반 로그인을 하고요. 이렇게. 맞아요. 바로 가기를 눌러서 교육 디지털 원패스 연동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교직원 누르고요. 그리고 여기에 뭘 연동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선생님들의 공인인증서를 연동시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연동을 시켜놓으면요. 동의 눌러주시고요. 정상적으로 연동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교직원 회원 정보를 추가 입력하라고도 뜨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는 이렇게 나이스 아이디와 소속기간까지는 이미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교육 디지털 원패스 비밀번호와 그리고 이메일 계정 인증까지 해주시면 나중에 선생님께서 아이디 비번을 까먹으셨을 때 훨씬 편리하게 아이디 비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학부모 로그인으로 가보겠습니다. 학부모 로그인 시 학부모가 입력해야 되는 내용은 학교 학년반 번호, 비밀번호예요. 뭐가 없어요? 디지털 원패스가 없어요.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원패스가 없는 로그인 방식입니다. 현재까지는 교육 디지털 원패스가 없음을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하이러닝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수업 설계하기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학생들이 들어와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과목을 기술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나의 학교, 그 다음에 거기 안에 나의 수업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오면 제가 개설할 과목을 여기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과목 개설하기를 클릭 누릅니다. 제가 몇 학년 몇 반에 어떠한 과목의 수업을 만들지를 정해야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이지만 중등을 한번 내려가 보면 학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메뉴가 또 팝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날짜를 지정해 주고요. 이건 학기 단위로도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직접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학년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과목을 선택해 주시고요.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외에도 다양한 과목을 직접 선택 및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과목 안에 있는 상세 과목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참여 방법 선택이라는 것은 학생을 미리 초대하고 이걸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초대할 거냐 차이입니다. 저는 지금 미리 생성한 1학년 9반 학생들을 여기로 초대해서 수업을 개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명은 저는 2024 영어 1-9 1학년 9반으로 하겠습니다. 혹시나 출결 상태나 과제 제출 여부로 이수 설정을 하고 싶다면 이수 설정 사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필요 없으면 사용 안 함을 하셔도 됩니다. 과목을 더 꾸며보세요에서는 과목 소개를 텍스트로 쓴다든지 아니면 예쁜 썸네일을 만들어서 붙여놓는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과목 권한 설정은요, 이 수업을 공동으로 관리할 선생님을 추가로 선택을 해서 넣는 메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 학교의 동료 선생님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 영어 동료 선생님을 이렇게 추가해서 공동 수업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과목이 개설되었어요. 지금 보시면 맨 왼쪽에 2024 영어 1-9라는 이런 과목이 보이시죠? 클릭을 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클릭. 수업 목록이 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가 흔히 쓰는 어떤 LMS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수업 활동에는 제가 이제 수업 첫 시간 끝났을 때 낼 수 있는 과제, 그 다음에 퀴즈, 설문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게시판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혹시나 수업 때 질문을 하고 싶다라고 그러면 수업 질문을 올리고요. 또는 수업 후에도 질문 있으면 질문을 올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얼마나 출석을 잘하고 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출결 관리 탭도 있습니다. 여기서 학생들을 추가하거나 빼서 학생들의 전입 전출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학생 관리 탭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차 시에 수업을 설계하는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우측에 보면 수업 추가라는 메뉴가 있죠. 이 수업 추가라는 메뉴를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수업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이 수업이 한차 시 수업인데요. 이거를 설계하고 싶으면 이 창에 설계하기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수업 유형은 총 3가지가 있죠. 등교 수업이 있고요. 화상 수업이 있고요. 영상 수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등교 수업은 학생들과 이제 기회를 가지고 지금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하이러닝을 활용하는 방식이지요. 화상 수업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이제 비대면으로 줌처럼 수업을 하는 겁니다. 네,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감염병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학생들일까요? 네, 맞아요. 지금 학습 결손이 오래 지속된 학생들은 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할 수 있죠. 영상 수업은요. 저랑 직접 만나서 수업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영상을 올린 다음에 그것을 수업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플립러닝 같은 거예요. 수업 시간은 선생님들께서 여기다 날짜를 그리고 시간을 집어넣고 확인을 눌러서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업의 단원을 설정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딱 정확히 이 기반으로 하이러닝의 AI가 교사에게 학습 컨텐츠를 추천해 드립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수업명을 적어주시고요. 재치 있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단 아이들이 기억하기 쉽게 적어주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공유하기를 선택하면 다른 사용자가 컨텐츠를 조회하거나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 전체 학교는 우리 학교와 다른 학교에서도 공유가 가능한 것이고 우리 학교는 우리 학교 내에서만 공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공유 안 함은 자신을 제외한 누구에게도 공유되지 않습니다. 아래로 스크롤 내리면 수업 자료를 입력하게 됩니다. 수업 자료는 영상, 문제집, 교재 이 3가지를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영상과 문제집은요. 위에 방금 설정한 과목 분류에 맞게 하이러닝의 AI가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AI가 추천해 주는 것도 좋지만 교사가 직접 자신의 수업 자료를 만들고자 한다면요. 먼저 영상부터 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업로드한다든지 외부의 유튜브 링크와 같은 것을 링크를 가져온다든지 마지막으로 하이러닝에 있는 EBS 영상 콘텐츠를 제가 서칭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파일 업로드는요. 자신이 제작하거나 소유한 영상 파일을 직접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첨부 파일 사이즈는 1GB 이내로 제한합니다. 이때 재밌는 것은 학습 완료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 학생들이 해당 영상을 몇 프로까지 보았을 때 학습이 완료되었다고 표시해 주는지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죠. 외부 링크는요. 유튜브와 같은 링크 기반의 영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 로그인이 필요한 영상 같은 경우는요. 삽입이 불가능합니다. 학습 완료 기준은 외부 링크로 집어넣은 영상 같은 경우 학습 완료 기준은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영상 콘텐츠 조회는 하이러닝에 탑재된 EBS 영상 콘텐츠를 조회하여 가져오는 것입니다. AI가 추천해주는 EBS 영상 콘텐츠도 좋지만 자신이 직접 EBS 콘텐츠를 고르고 싶을 때 활용합니다. 파일 업로드에서 찾아보기를 누르면요. 제가 미리 담아놓은 영상 중에서 선택하여 찾아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사전에 찾아놓지 않았어도 자신이 원하는 EBS 영상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직접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추후에는 EBS 콘텐츠 영상 외에도 이학스터, 경기도 교육청, 전체 학교, 우리 학교와 같은 다양한 소스에서 공유한 영상을 활용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AI가 추천해준 2개의 영상을 수업 자료로 추가해 보았습니다. 위에 수업 자료에 2개의 영상이 추가된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집 추가에 찾아보기를 누르면 나의 문제집에서 제가 미리 이렇게 제작해 놓은 문제집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요, 전체 문제집을 가면 다른 학교 선생님이 만들고 공유해 주신 문제집 또는 우리 학교 선생님이 만들고 공유해 주신 문제집을 선택하여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학습 콘텐츠에서 문항을 가시면요, 이렇게 문항을 제작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교사가 직접 문항을 사전에 제작하는 방식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측 상단에 등록하기를 누르시면요, 총 출제 방식이 4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출제는 교사가 직접 출제하는 방식, 한 땀 한 땀 출제하시는 걸 말해요. 선택 출제는요, 교사가 정한 그 출제 범위 내에서 문제은행에서 교사가 직접 문항을 선택하여 출제하는 방식입니다. 랜덤 출제는요, 교사가 범위만 설정해주고 문항 수만 설정해주면 맞아요. 랜덤으로 문항을 추천해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교사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선택 출제보다 훨씬 적지요. AI 추천 출제는요, 딱 범위만 정해주면요, 교사가요,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AI가 학생 개별 맞춤형으로 문제를 추천해 줍니다. 저의 경우 제가 직접 만든 가정법 문제집을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재 추가해 볼까요? 교재는 파일 업로드와 교재 콘텐츠 조회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첨부 파일 사이즈는 1GB로 제한되며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던 대부분의 수업 자료, 파워포인트, 한글, PDF, 이 모든 활동지 그리고 교재 다 업로드 가능합니다. 단 폰트가 깨질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쓰고 계시는 무료이지만 진짜 아름다운 폰트들 있죠. 그런 폰트들은 당연히 기본 폰트가 아니기 때문에 하이러닝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PDF로 변환하여 업로드하면 폰트가 깨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매 학급마다 매 차시를 이렇게 언제나 만들고 있어요. 특히 우리 중등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학급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때는 우측 상단에 수업 설계한 가져오기를 누르면요, 이렇게 기존에 선생님께서 하이러닝에서 설계하신 수업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 선생님이 공유한 수업 설계안 또는 다른 학교 선생님이 공유한 수업 설계안도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3번째, 하이러닝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수업을 설계했으니 이제 뭐 해야 되죠? 실천해야 되죠. 실천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러닝의 수업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통화학습장에 입장을 하는 걸 말합니다. 통화학습장에 입장을 하면 바로 수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업 자료를 검토해 주셔야 돼요. 검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업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요. 자료의 순서를. 먼저 자료를 추가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수업 교재부터 그리고 문제풀이, 유튜브, 화이트보드, 웹 URL, 그리고 모든 발표 수업까지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미리 세팅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먼저 수업 교재부터 추가해 볼까요? 수업 교재에서 지금 보이시나요? 다양한 확장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확장자의 수업 교재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근데 제가 추천드린 바는 뭐였죠? 언제나 PDF로 변환해서 추가하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추가해 놓은 수업 교재는 이렇게 파워포인트 형태네요. 이 형태의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맞습니다. 폰트가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파워포인트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추가하길 제가 추천을 드렸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끌고 오겠습니다. 네, 파워포인트 자료를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저는 PDF로 저장하겠습니다. 다시 모든 활동 자료는 PDF로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폰트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PDF로 제가 한번 저장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끄고요. 저는 이제 PDF로 교재를 불러오겠습니다. 통화 수창이에요. 여기서 PDF를 가져올 건데요. 파일 찾기에 방금 PDF로 저장한 그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짜잔! 그러는 순간 지금 업로드가 되고 있죠. 빙글빙글 돌면서요. 얼마나 걸리나 볼까요? 금방 될 것입니다. 자, 다 됐네요. 추가를 하면 이제 폰트가 깨지지 않는 PDF 형태의 학습 자료가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자, 또 다른 자료 추가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번에는 자료 추가를요, 문제풀이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만들어 놓은 문제집을
추가할 수도 있지만요. 실제로 실시간으로 수업 전에 문제집 만들기를 통해서 제가 여기서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문제집을 삽입해 보겠습니다. 클릭입니다. 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문제집이 잘 삽입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짜잔, 보이시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유튜브를 한번 삽입해 보겠습니다. 자료 추가의 유튜브. 이때 유튜브 링크를 그대로 삽입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이러닝에 삽입되는 순간 광고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수업을 할 때 갑자기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광고가 나와서 당황했던 적 많죠? 하이러닝의 유튜브 링크를 삽입하면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는 자료 추가해서 우리가 만능보드라 불리는 화이트보드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화이트보드 클릭. 자, 화이트보드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필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화이트보드 만능보드라서요. 유튜브 어떠한 URL이든 그냥 바로 여기다 삽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료 추가에 웹 URL 추가를 눌러서요. 우리가 URL 기반의 어떠한 패들렛이든 구글 슬라이드든 그리고 URL 기반의 다양한 것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URL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든 인공지능 챗봇을 많이 삽입하기도 합니다. 자, 자료 추가에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모든 발표 수업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발표 주제를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발표 수업 때 쓸 조별 교재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미리 만들어 둔 교재를 넣고요. 그리고 몇 모둠으로 할지 랜덤으로 또는 이름 순으로 또는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자, 랜덤으로 총 4모둠으로 구성하니까 이렇게 랜덤 배정이 되고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학생들, 사이가 좋은 학생들을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케미가 좋은 학생들을 붙여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발표 수업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제 수업 준비가 다 되었으면요. 학생들이 미접속 학생들이 얼만큼 있는지 그리고 접속 학생이 얼만큼 있는지를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미접속 학생들이 접속으로 다 들어오는 순간 수업 시작을 눌러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수업이 시작된 겁니다. 먼저 교사가 플레이를 하면요. 이 플레이하는 장면을 학생들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이게 학생 화면이에요. 이게 교사 화면이고 교사 화면은 이렇게 노란색 노란색 창, 학생 화면은 검은색 창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은 지금 전혀 컨트롤할 수 없음을. 재생 지점을 바꿀 수도 없죠. 멈출 수도 없고요. 이건 누구만 컨트롤 가능하다? 교사만 컨트롤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교사가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범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고자 하는 부분을 정확히 보도록 만듭니다. 학생은 실제로 교사가 보여주는 장면을 그대로 보고 있죠. 심지어 자막까지도 교사가 정해주는 대로 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렇게 교사가 전체적으로 유튜브 화면을 보여주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러면 유튜브만 보고만 있어야 되잖아요. 유튜브 내용을 그냥 소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와 같이 유튜브 영상의 크기를 반절로 줄여서 왼쪽으로 보내고요. 오른쪽에서 저는 온라인 활동지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필기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교사가 필기하는 게 학생의 화면에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네, 제가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플러스 눌러서요. 그리고 여기에 맞아요. 상자를 집어넣어서 지시문을 저는 적어줍니다. 보시나요? 포스트잇과 그리고 텍스트와 같은 다양한 상자들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지금 이렇게 필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필기들이 다 들어갑니다. 도형, 이번엔 도형을 넣어보겠습니다. 우와, 도형. 도형도 넣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네, 맞아요.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마음대로 이렇게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짜잔, 이렇게 삽입도 가능하죠. 자, 이번에는요, 교사가 교재를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교재를 교사가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요, 학생은 교사가 보여주는 화면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기 기능이라고 위에 써 있죠. 그래서 학생은 교사가 보여주는 화면을 그대로 볼 수밖에 없다가 핵심입니다.
지금 학생 화면이고요. 교사가 보여주는 걸 그대로 따라서 보고 있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교사입니다. 교사는 왼쪽, 오른쪽 버튼이 있네요. 교사는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교사가 필기를 하면요. 네, 맞아요. 학생들의 화면에 보이겠죠? 교사가 함께 보기를 꺼보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학생은 왼쪽, 오른쪽 버튼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학생 화면이거든요. 왼쪽, 오른쪽 버튼이 활성화되면서 이제는 교사가 보고자 하는 교사가 보는 그 장면만 보는 게 아니라 왼쪽, 오른쪽을 컨트롤하면서 자기가 개별 맞춤형으로 자신의 페이스에 맞게 또 학습이 가능합니다. 교사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교사가 함께 보기를 시작하면요. 학생은 싹 끌려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교사가 보고 있는 그 장면으로 다시 싹 드로우돼서 끌려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지금 애들아 여기 봐봐 할 때 어디요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함께 보기를 통해서 학습이 위치를 놓친 학생들을 다시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문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사가 넣어오는 문항을 이제 풀이 시간을 정해주고요. 그리고 교사는 풀이 시작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왼쪽에는 시계가 가면서 카운트다운이 보이고요. 교사의 화면이 학생 화면입니다. 학생 화면은 지금 보이시나요? 문제를 풀고요. 오른쪽 위에는 남은 시간이 표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문제를 이렇게 풀고 답안 제출을 누르면요. 네, 교사 화면으로 가볼까요? 교사는 이렇게 어디까지 몇 명의 학생이 완료되었는지와 그리고 남은 시간까지 볼 수 있습니다. 교사가 시간이 남았는데 모두가 다 풀었어요. 그럼 풀이 종료를 눌러서 이와 같이 강제 종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제일 큰 핵심은 문항별 현황을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문항별 현황을 보면 오답률을 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오답률이 높은 문항일수록 교사가 함께 다시 풀어줘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학생별 현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완료된 모든 학생들에게 이렇게 개별 피드백을 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전 주는 것은 이렇게 주는 것보다 실제로 아이들에게 직접 가서 주는 게 더 좋다는 주의입니다. 자, 다시 교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교사는요, 위에 있는 인원수를 클릭하면 학생들의 접속 현황뿐만 아니라 발표시키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발표하고자 하는 학생이 1번이라면 1번 학생을 발표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1번 학생이 이렇게 필기를 하면요. 전체 학생들에게 이 필기가 지금 이와 같이 공유가 됩니다. 교사를 포함한 나머지 학생 모두에게 지금 학생 1번 발표하는 학생의 필기가 보이는 것이죠. 네, 전체 발표시키기를 누르면요. 전체 학생이 필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것들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모둠 조별 활동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조별 활동을 시작을 누르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미리 아까 전에 설정해 놓은 그 모둠별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은 지금 이 모둠에 속해 있고요. 지금 각 4명이서 또는 7명이서 이 4컷을 같이 채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사는 실시간으로 조별 활동을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조에게 가서는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실시간으로 조별 활동이 관찰이 가능함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든 발표 수업이 시간이 좀 남았는데도 이와 같이 교사는 모두가 다 완성을 했으면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교사 화면으로 가볼게요. 교사가 조별에서 뒤로 가서 전체 조별을 보는 그 화면에서 종료를 누르면 종료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좀 색다른 기능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질문하기 기능입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쑥스러워서 질문을 못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우측 상단에 있는 질문하기 기능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personal이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교사에게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위에 질문이 들어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이렇게 응답을 바로 해줄 수 있습니다. affective filter, 즉 정의적 영역의 필터가 굉장히 높은 학생들에게는 이 질문하기 기능이 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데요. 유용한 툴들이 이렇게
통화학습창이 들어와 있습니다. 점점점을 클릭하면 위젯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 설정해 보면 질문하기를 허용하고 그리고 필기 허용을 없앨 수 있습니다. 즉 학생들이 질문도 못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지금 현재 이 타이밍에는 필기를 못하게 막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기도 없어지고 필기도 안 되는 거 학생 화면에서 지금 관찰이 가능합니다. 교사가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저런 게 가장 중요하죠. 자, 초시계도 있고요. 이 초시계를 이렇게 띄워놓을 수도 있고요. 자, 위젯으로 이렇게 타이머, 초시계, 집중벨이 있는데요. 초시계도 많이 활용하고 하지만 저는 집중벨 진짜 좋아합니다. 집중벨은 다른 거와 다르게 딸랑딸랑딸랑 하면서 학생의 화면을 멈춰버립니다. 그 기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초시계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초시계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모니터링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통화학습창에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학생들의 모든 과정을, 학습의 과정을요, 교사는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실제 학생 한 명만 지금 참여해서 이렇게 보이는 건데요. 실제로 26명의 학생이 한눈에 보입니다. 클릭하면 학생이 지금 어디 페이지에 있고 심지어 무슨 기록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모두 관찰이 가능합니다. 학생 화면입니다. 학생이 한번 노트 필기를 해볼게요. 자, 학생이 이렇게 노트 필기를 하면요. 보이시나요? 교사의 모니터링 쪽에서는 실시간으로 딜레이가 정말 0.5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의 모니터링이 필기가 교사의 모니터링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모니터링을 꺼보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모니터링이 꺼 있음을 그리고 다시 교재로 돌아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종료해 보겠습니다. 수업을 이렇게 종료해 볼게요. 종료 클릭 누르는 순간 이제 모든 학생은 밖으로 나가지게 됩니다. 수업을 종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학생은 이렇게 수업이 종료되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종료가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수업을 굉장히 실시간 관찰이 가능하고 교사가 학생들을 얼만큼 개별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지를 관찰이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과정 중심적이지 않나요? 네,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기능들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하이러닝의 메인 페이지에서 우측 하단에 보면 이렇게 AI 로봇 모양이 있어요. 마우스를 호버링하면 이렇게 세 개가 뜹니다. 먼저 챗봇,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챗봇을 클릭하면요. 하이러닝에 대해서 좀 더 질문할 수 있는 챗봇입니다. 그래서 하이러닝 기능들도 질문할 수 있고요. 궁금한 점들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급 경영도구요. 이거 제가 정말 사랑해요. 들어가잖아요. 칭찬 스티커가 제일 먼저 보일 겁니다. 이 칭찬 스티커는 애들에게 너 이거 잘했어 할 칭찬으로 쓰는 것보다 중등 선생님들, 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기능이에요. 제가 꿀팁 알려드릴게요. 우측 상단에 스티커 관리를 눌러서 저는 아이들의 특기사항에 들어갈,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들어갈 그런 핵심 역량들을 저는 이와 같이 미리 수정해 둡니다. 하이러닝이 제공하는 그 칭찬 네이밍이 아니라 저는 제가 이렇게 스티커를 목록을 제 커스터머화해서 이렇게 넣어 놓고요. 이렇게 개별 학생들이 이렇게 부여하면서 연말 또는 학기 말에 이 학생이 클릭만 하면 이 학생은 지금 리더십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구나와 같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직감에 의존하던 학생에 대한 기억을 증거 기반으로 아이들을 기록해 나가는 것이죠. 자, 타이머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기능들이 또 꼭 있으니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다리 뽑기도 재밌어요. 마지막으로 클래스보드입니다. 하이러닝에서 굉장히 유용한 클래스보드를 마지막으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클래스보드는 이와 같이 이미 끝난 수업 그리고 이미 지금 진행 중인 수업 모두를 정리해 주는 보드입니다. 자,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도 또는 끝난 다음에도 모든 수업의 기록들과 모든 수업의 내용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누적됨을 의미합니다. 이걸 가지고 패들렛처럼 수업을 활용하셔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기능들 배워보았죠. 근데 기억이 안 나시면요. 오늘 수업을 다시 들으셔도 되지만 경기도교육청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이와 같이 다양하게 굉장히 괜찮은 기능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QR코드와 단축 주소를 안내해 드립니다. 꼭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눈으로 보이지 않던 학생들의 참여 과정도요. 하이러닝을 활용하면 학생들이 하이러닝과 지금 학습하고 이 순간순간을 교사는 자신의 하이러닝을 통해서 관찰이 가능합니다. 교사는 하이러닝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이러닝을 쓰는 목적은요, 이러한 실시간 관찰 후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빨리 달려가서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마치 이와 같이요.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습니다에서 이제 자세히 보아야는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아름답습니다는 무슨 뜻일까요? 영상 하나 보시죠. 아름답다 해서 아름은 무슨 뜻이야? 어떤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했을까요? 고운. 저는 이 뜻이 아름이란 뜻이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무지개. 시원, 알에서 깨고 나온 갓 태어난 모습? 본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내가 어떤 모습일 때 아름다울까? 시원, 이거 이렇게 쉬운 거라고? 15세기 속보 상절에 나오는 아름답다는 아름답다에서 아름은 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다는 나답다라는 뜻이에요. 얘가 나다울 때 가장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가치관이 부합된다는 건 내 마음에 든다. 이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마음에 들다, 보기 좋다. 이런 식으로 변천이 돼서 아름답다라는 뜻을 썼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집단으로 보던 개별 학생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 개별 학생들의 나다운 모습에 집중해서 우리는 자세히 보면서 아름다움을 전파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